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가 한국인 엄마가 보낸 도시락 하나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수군거림과 불편한 시선으로 주눅들었던 한국인 여학생이 어떻게 학교 인기 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딸과 함께 영국에 살고 있는 한지영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보통 예고 없이 찾아오더군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런던 지사 발령 때문에 10년 넘게 살았던 동네, 가족들, 친구들을 모두 뒤로하고 낯선 땅으로 오게 되었죠. 딸 유나의 첫 등교일 우리는 함께 처음 레드윈 사립학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고풍스러운 돌담과 아이비 덩굴로 뒤덮인 건물은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었죠. 학교 소개 책자에는 전통과 품격을 중시하는 교육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곳은 영국 상류층과 귀족 자제들이 다니는 보수적인 학교였고 변화보다는 전통을 중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나야, 용기 내. 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운동장에는 금발 갈색 머리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동양인 아이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학교에 다니는 동양계 학생은 단 3명, 그중 한국인은 유나가 유일했습니다. 유나를 교실 앞에 남겨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낯선 나라, 낯선 학교에서 유나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제 첫 질문은 당연히 급식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유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엄마, 이 학교에선 튀기지 않은 게 없어요. 피쉬앤칩스, 감자튀김, 치킨 너겟, 모두 기름에 튀긴 것뿐이었어요. 파스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소스가 너무 짜서 먹기 힘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나는 아토피가 심한 아이였거든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피부가 금방 붉어지고 가려움이 심해졌죠. 급식만으로는 영양을 섭취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도시락 싸갈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근데 엄마, 냄새 안 나는 걸로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10살 아이가 벌써 다르다는 것에 무게를 느끼고 있다니요. 하지만 건강이 먼저였기에 그날 밤 저는 최대한 평범해 보이는 한식 도시락을 구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어요. 쌀밥에 불고기, 시금치, 나물, 그리고 김을 준비했죠.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도시락통을 내밀었습니다. 빈 그릇이었어요. 어땠어? 다 먹었네? 친구들이 무슨 음식이냐며 제 도시락을 구경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이상하게 쳐다보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유나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걱정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에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영국 아이들에게 한식 도시락은 신기한 구경거리였을 겁니다. 그날 밤 도시락통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반찬을 준비할까? 아이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것으로 준비해야지.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윤이의 도시락을 쳐다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 서윤이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애들이 자리를 옮겼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제 도시락에서 냄새가 난대요. 서윤, 도시락 냄새나 이상한 음식 있어라고 말하면서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냄새가 적게 나는 반찬을 준비해도 영국 아이들에게는 쌀밥 자체가 이상한 냄새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들에게 익숙한 빵과는 다른 향이니까요. 엄마, 그냥 샌드위치 싸줄래요? 서윤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식 도시락을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샌드위치만으로는 서윤이의 영양 균형이 맞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일반 빵은 서윤이의 아토피를 자극할 수도 있었고요. 서윤아, 엄마가 더 냄새 안 나는 반찬을 연구해 볼게. 조금만 더 참아보자. 서윤이는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도 밥 먹고 싶지만 이상한 애 되고 싶진 않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로서 자존심과 아이의 자존감 사이에서 갈등했죠.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딸이 학교에서 소외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냄새가 적게 나는 한식 반찬 레시피를 찾아봤습니다.
자극적인 양념은 줄이고 서양인들에게도 익숙한 재료를 활용한 음식들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선택이 맞을까? 다음날 아침 서윤이의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엔 양념을 최소화한 두부조림과 달걀말이를 넣었어요. 최대한 냄새가 나지 않게요. 괜찮아, 오늘은 달라질 거야. 서윤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선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길일까? 내가 딸을 더 힘들게 하는 건가?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이 나아지길 바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영 씨 맞으신가요? 긴장했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인지 혹시 또 서윤이의 도시락에 대한 항의인가 싶었거든요. 네, 맞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윌슨이라고 해요. 서윤이와 같은 반 로라의 엄마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로라라. 서윤이가 말한 적 없는 이름인데 실례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서윤이 도시락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식 레시피를요? 전화기 너머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라가 서윤이 도시락을 가끔 나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서윤이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우리 로라도 아토피가 심해서 고생 중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피부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됐어요. 알고 보니 서윤이의 도시락 덕분이었더라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시락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었다니. 그 도시락 혹시 특별한 치료식인가요? 에밀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특별한 치료식이라기보다 그냥 한국 가정식이에요. 튀긴 음식 대신 삶거나 조리는 방식으로 만들고 신선한 채소와 발효 음식을 함께 먹는 방식이죠. 통화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식의 영양학적 특성과 발효 음식의 장점, 그리고 간단한 불고기 레시피까지 알려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얼떨떨했습니다. 냄새난다고 했던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열쇠가 되었다니. 그날 밤 서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로라라는 친구와 도시락 나눠 먹었다며? 서윤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로라 엄마가 전화 왔었어. 불고기 레시피를 물어보시더라. 서윤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로라가 제 도시락 보고 맛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나눠줬는데 다른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그 도시락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것이었다니. 그날 밤 저는 다음날 도시락을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닌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요. 며칠 후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일주일 만에 5명의 학부모가 저에게 한식 레시피를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지역 아토피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한식 도시락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지영 씨 페이스북 그룹에 초대해도 될까요? 다른 학부모들도 한식에 관심이 많아요. 어느새 저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학부모 모임의 주요 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영국에서 한국 음식을 설명하는 제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고요. 우리도 급식에 저런 음식 있으면 좋겠어요. 모임에서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에 공식 민원을 넣었어요. 한식 메뉴를 급식에 추가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하지만 반대 세력도 즉시 형성됐습니다. 냄새나는 외국 음식 알레르기 위험 검증 안 된 요리라는 반발이 나왔죠. 학교 커뮤니티가 두 진영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부모 회의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한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죠. 그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식은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입니다. 먹어보지도 않고 이상하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몸이 약할 때 된장국을 먹어요.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좋고 면역력을 높이죠. 아이들의 아토피와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하게 가공된 음식 때문일 수 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인데 음식이 갑자기 정체성과 계급, 위생의 프레임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니 참을 수 없었나 봐요. 학교 교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을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냄새나 알레르기 우려도 무시할 수 없죠. 집에 돌아와 서윤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좀 큰일을 벌인 것 같네. 서윤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포기해도 돼요.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서윤이를 위해 시작됐는데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한 아이의 도시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건강한 식습관에 관한 더 큰 대화가 시작된 거죠. 괜찮아, 서윤아. 이건 엄마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그날 밤 지지하는 학부모들과 온라인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이론적인 논쟁보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죠. 교장의 중재로 시식회가 제안됐습니다. 한식을 직접 맛보고 판단하자는 거였죠. 준비 기간은 2주. 저는 동네 한인 식당 셰프와 연락해 급식용 한식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메뉴로 구성해야 해요. 셰프가 조언했죠. 우리는 김밥, 갈비찜, 두부조림, 잡채를 메뉴로 선정했습니다. 김밥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와 비슷한 형태라 거부감이 적을 것 같았고, 갈비찜은 영국 아이들에게도 익숙한 고기 요리였으니까요. 두부조림은 채식주의자 아이들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잡채는 다양한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식회 당일 학교 식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줄을 서 있었고,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들은 여전히 냄새에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한 아이가 김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한국식 롤이야. 한번 먹어봐. 서윤이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제 딸의 당당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갈한 한식향이 학교를 가득 채웠고 복도에 긴 줄이 생겨났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거 맛있어. 한 아이가 갈비찜을 먹고 소리쳤어요. 가장 놀라운 건 처음엔 코를 찡그리던 보수적인 학부모들의 변화였습니다.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김밥을 맛본 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생각보다 맛있네요. 향신료가 강하지 않고 깔끔해요. 시식회가 끝난 후 여러 학부모가 다가왔습니다. 그 김밥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문의가 폭주했어요. 그날 밤 서윤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이크가 제 도시락이 부러웠대요. 내일 자기도 김밥 싸달래요. 웃음이 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냄새난다며 피하던 음식이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다니요. 세상이 참 신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셰프에게 감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아이들이 한식을 좋아하게 됐어요. 셰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식이야말로 문화를 가장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죠. 맛있으면 국적은 중요하지 않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결국 맛은 모든 변명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식회 결과 설문이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의 만족도는 94%에 달했고 학부모도 절반 이상이 괜찮다로 입장을 선회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습니다. 학교 측은 한식 메뉴를 주 1회 시범 급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첫 메뉴는 불고기 덮밥과 계란찜이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한인 셰프와 함께 학교 급식실 조리사들에게 조리법을 가르쳤죠. 양념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배즙으로 단맛을 내는 게 건강에 더 좋아요. 긴장된 마음으로 첫 급식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서윤이는 처음으로 도시락 없이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학교에 들렀어요. 급식실 한쪽에서 아이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줄을 서서 음식을 받는 아이들의 표정이 다양했습니다. 호기심, 의심, 기대. 서윤이는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게 된 거죠. 불고기 덮밥을 받아든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반응은 놀라웠어요. 대부분 맛있다는 표정이었죠. 물론 일부는 여전히 이상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급식 시간이 끝나고 서윤이가 저를 발견했어요.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엄마, 나도 오늘 급식 먹었어. 안 울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서윤이가 소외되지 않고 친구들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가 말했어요. 오늘 리암이 불고기가 맛있었대요. 내일도 한식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냄새나는 도시락이 건강한 대체식으로, 그리고 이제는 공식 급식 메뉴로 바뀌었다니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범 운영 한 달 후 학교에서 공식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한식 급식일에는 잔반량이 평소의 70% 수준으로 줄었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았답니다. 덤으로 식자재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죠. 교장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지영 씨 덕분에 우리 학교 급식이 한층 다양해졌네요. 아이들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날 밤 가족 식사 시간에 남편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지영 씨 대단하네. 영국 학교 급식을 바꿔버렸어. 부끄러웠지만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 아이를 위한 작은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더 큰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으니까요. 2달 후 학교 공식 메뉴판에 한식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김치볶음밥, 불고기덮밥, 잡채면이 순환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가끔 특별 메뉴로 간장 떡볶이도 나온다고 했죠. 물론 영국식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된 버전이었지만 그래도 분명한 한식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이제 학교에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너희 나라 음식 진짜 대단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이의 자신감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문화를 설명하고 친구들에게 음식 이름을 가르쳐 주죠.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들이 한식 조리법을 번역해서 학부모의 게시판에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한 한식 요리법 코너가 생겼고 저는 거기에 간단한 레시피를 올리곤 했죠. 된장찌개 만들 때 다시마를 넣으면 감칠맛이 올라가요. 김치는 직접 담그기 어려우니 한인 마트에서 사는 게 좋아요. 매주 화요일은 공식 한식의 날이 되었습니다. 급식 만족도 설문에서도 한식날이 최고 점수를 갱신했어요. 처음엔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화요일 메뉴가 기대된다고 말하더군요. 어느 날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체스터가 자기 집도 어제 갈비찜 해먹었대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윤이의 도시락을 이상하게 쳐다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한식을 해먹는다니.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문화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문화를 나누는 일은 마치 우정의 다리를 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봄이 오고 학교 앞 벚꽃이 흩날릴 무렵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영 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한 도시락이 지역 학교 문화를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준비 중이에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엄마가 무슨 인터뷰를. 하지만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 서윤이가 도시락 때문에 울었던 날부터 한식이 공식 급식 메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음식은 문화적 대화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맛있는 것에 편견이 없거든요. 기사가 나간 후 다른 학교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학교가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탈리아 음식, 인도 음식, 그리고 물론 한식까지 포함한 다양한 세계 요리를 급식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죠. 학교에서는 문화 발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어요. 서윤이는 김밥 말기 시연을 맡았습니다. 발표회 당일 체육관에는 여러 국가의 음식 부스가 설치됐어요. 서윤이는 친구들 앞에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곧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했죠. 김은 바다에서 나는 해초예요. 밥과 함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서윤이가 만든 김밥을 받아갔습니다. 몇 달 전 도시락 냄새를 피하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서다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교장이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바꾼 게 아니라 시선을 바꾼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귀가길에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뜻밖의 말에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엔 저도 그냥 샌드위치 먹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 밥이 최고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작은 도전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다니. 작은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자부심과 존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윤이의 도시락통을 씻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 밥 먹는 시간 혼자가 아니네요. 남편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서윤이의 밥은 특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됐어. 이 모든 일은 단지 한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도시락이 우리 딸의 자존감을 그리고 학교의 문화를 바꿔놓았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도전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해외에서 우리 한식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